1997년 1월 14일 차가운 아침 공기에 도쿄도 타마시 카이토리 1번가 오다큐 타마선 나가야마역과 타마센터역 사이에 위치한 슈퍼마켓의 주차장 맨홀에서 견디기 힘든 냄새와 오수가 넘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현장에 나간 하수도 관리업체 직원이 맨홀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직원은 컴컴한 맨홀의 안쪽 바닥에 마네킹 비슷한 형체가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웬 마네킹이지? 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 한 직원은 갑자기 놀라서 뒤로 자빠집니다. 사실 그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인간의 사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오수가 쏟아져 나온 것은 시체가 부패하며 떨어져 나간 살점에 의해 배수관이 막혀서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신원조사를 시작했지만 시체는 원형을 알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시체 주변에는 신원을 특정할 물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어째서 하필 맨홀에 시신을 유기했을까요? 맨홀 뚜껑은 보통 무게가 40kg 이상으로 맨홀 개폐용 전용 도구가 있지 않고서는 단순히 힘만으로는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열 수 없는 점은 사체를 유기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지금처럼 사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체가 발견된 맨홀은 3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발각되지 않겠지만 결국 점검 시기가 되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왜 시신 유기 장소로 맨홀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시신이 발견된 맨홀은 슈퍼마켓 주차장과 인접한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유기하는 도중 누군가에게 목격되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은 정수리와 코 등 여러 곳에 뼈가 부러지고 부패도 심하여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으나 시신의 치아 감정을 통해 병원의 치료 기록을 대조 신원이 밝혀지게 됩니다. 시신의 주인은 Y씨. 그녀는 이미 1년 전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타마시에 거주하던 보육교사였습니다. Y씨가 실종된 것은 1996년 2월 27일 타마시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기타구 니시가오카에서 근무하던 보육원을 나온 후 17시 30분경 미타선 모토 하스누마역에서 동료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타마시 내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했고 21시에는 신문 구독료 수금인을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다음날 여지껏 한 번도 지갑과 결근을 한 적이 없는 Y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어린이집 측에서 아오모리현에 살고 있는 Y씨의 본가에 연락하였습니다. 결국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상경한 아버지는 3월 1일 딸의 실종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혹은 딸에게 관련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실종된 딸의 자취방에 머무르며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딸을 기다리며 한 달 정도 딸의 자취방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자택전화로 무원전화가 6차례나 걸려온 일이 있습니다. 이 6차례에 걸친 무원전화가 범인의 소행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Y씨의 아버지가 언제까지 딸의 자취방에 머무르는지 알아내려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Y씨는 현지 2년제 대학 보육과를 졸업 후 상경의 타마시내 보육원에 취직해 14년간 근무한 후 1991년 3월에 결혼을 이유로 퇴직하고 다음 해 4월부터는 근처인 키타구의 보육원으로 이직했습니다. Y씨는 희망했던 고학년 담당을 맡기도 해서 현재 지도하던 아이들이 졸업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Y씨의 집은 도둑맞거나 다툰 흔적은 없고 냉장고에는 딸기와 나토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늘 휴대하던 파우치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갑과 750만 엔이 저축된 통장과 평소에 늘 기록하던 일기장이 들어있었지만 그 후로도 은행의 예금은 인출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보육교사 생활에는 늘 충실했던 모양이지만 남자 관계는 조금 복잡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Y씨는 실종되기 전 여러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불륜관계인 남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와 교제했었던 소문이 있었던 남성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친, 동료 교육교사의 남편, 자영업자, 공무원 등 여러 부류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면식범의 범행으로 간주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Y씨와 교제 관계가 있었던 남성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된 것은 타마시청의 직원 A씨였습니다. 이 남성은 Y씨가 상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만나 교제하다가 1991년 Y씨와 이별을 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평소 Y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었고 1991년 멀쩡히 근무하던 보육원을 급작스럽게 퇴사하고 나서 난데없이 1개월 후에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보육원에 근무하게 된 이유도 A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으나 어떤 이유로 불발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Y씨는 A씨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불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Y씨의 사체가 발견된 후 경찰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있던 A씨를 최우선 용의자로 보고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자택은 사건이 발생한 맨홀과 Y씨의 맨션과 거리상으로 가까웠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도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범죄 동기는 사건 당일 Y씨를 만나고 우발적인 다툼 혹은 더 이상 불륜이 아닌 정식으로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Y씨를 다툼 끝에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A씨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파우치에 거액의 저축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는데도 일기장만 없어진 이유도 그 일기장에 A씨와의 불륜 사실이나 두 사람이 다퉜던 이야기라든지 범행 동기로 연결될 직접적인 증거가 쓰여 있었기에 은폐하려 일기장만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어느 정도 갖춰졌고 결국 사체를 어떻게 맨홀로 유기했는가를 밝혀내는 일만 남게 됩니다. 맨홀 뚜껑의 무게는 약 40kg, 지름은 약 60cm. 일반적으로는 전용 공구 없이는 열고 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용의자들은 맨홀 뚜껑의 특수성과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가 명확했지만 시청 직원 A씨는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도 불투명했고 직무상 맨홀 개폐 공구를 맘대로 손댈 수 있는 위치였기에 그가 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전용 공구 없이도 맨홀을 열 수 있는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발생했고 이에 수사본부는 일반 공구로도 맨홀 뚜껑을 열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는데 실제로 전용 공구 없이 맨홀의 개폐가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알리바이는 애매했지만 맨홀의 개폐 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용의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이르러 구속은 보류됩니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는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다른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